안녕하세요. 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7과 수식어의 이해인데요. 수식어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식어구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수식어라는 건 꾸며준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어떤 말의 요정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햄버거만 먹을래? 예를 들면 햄버거 먹을래? 이거랑 앞에 치즈가 녹아있는 따뜻한 햄버거 먹을래? 자, 어떠세요? 네, 바로 뒤에 붙은 말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뒤에 이제 한 번 더 붙였던 말들이 바로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얘네들은 꾸며주는 애들을 수식어라고 하는데, 수식어가 붙으면 상상이 선명해지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때요? 좀 더 선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식어란 무엇이냐? 말을 꾸며주는 스티커 같은 애죠. 붙였다, 떼쳤다, 떼었다 하는 것처럼 이 햄버거라는 거 앞에 어때요?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말 꾸미기 스티커 같은 것이 바로 수식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고 또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이름 명자죠. 네, 명사 앞에서 설명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주인공이고요. 이 수식어가 얘를 바로 설명해주는 해설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명사가 어떤 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애가 바로 이 수식어인 거죠. 대표적인 거로 뭐가 있냐면 이 형용사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형용사구, 예를 들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형용사 자체로 짧고 직관적인 예를 들면 cute dog 어때요? 귀여운 강아지. 이게 바로 큐트 부분이에요. 귀엽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을 물어보는 거죠. 개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 큐트 부분은 없으면 어때요? 네, 그냥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야?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 cute 이렇게 어떤을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아이. 짧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애들을 형용사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현재 분사는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동사 ing라고 해서 동사를 형용사로도 사용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인데요. 분사 같은 경우. 예, 둘 다 뭘 형용사로 사용했다? 동사를 형용사로. 그래서 앞에 이렇게 동사가 있고 ing, ed가 있는데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의 느낌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 ing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네. 이 순간에 집중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은 crying baby. 이건 뭐냐면 울고 있는 우는 그쵸? 우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과 스스로 울잖아요. 지금과 능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한 느낌이에요. 이디는 당한 느낌. 예를 들면 a broken window. 깨진 창문이란 뜻이에요. 자, 창문이 스스로 깨집니까? 아니야. 누군가한테 당한 거야. 이럴 때는 깨진 창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준 결과일 때 이 PP 형태가 나옵니다. 전치사구는요. 우리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남자친구는 명구 명사 꾸며준다고 했죠. 명사 뒤에 설명꾼인데 명사 뒤에 몰래 붙어서 어디에 있는지 장소나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남자친구 정명구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ook on the desk. 책
책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장소를 설명해 줍니다. 책상 위에 있는 그쵸?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명사의 위치나 그쵸? 어디에 있는지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는요. 누구를 꾸며준다? 바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사실이에요. 부사는요.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 부사 문장 전체인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명사 빼고 다. 좀 글씨가 안 예쁘게 쓰여지면 잘 기억해 주세요. 부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는데 부사는 욕심쟁이라서 다 꾸며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Run fast. 빠르게 달린다. 달린다라는 동사가 어떠한 상태로 달리는지 설명해 주잖아요. 동사를 꾸며주죠. 뭐 예를 들면 very happy. 요번에 중이 언니들 많이 헷갈렸던 so good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여서 어때요? 꾸며주는 거죠. 매우 행복한.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얼마나, 언제, 어디서 이렇게 다 질문이 가능한 애들. 다시 말해서 명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이런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부사 아까 말했던 얘네들이에요. 한국어로 보면 이희리게 우구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뭐 가끔 선생님 이희리게 우구추 아닌 것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뭐 많이, 열심히, 빨리, 느리게 이런 애들은 부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전치사고도 형용사뿐만 아니라 또 부사 역할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He runs in the park. 그는 달린다. 어디서 달려? 네, 바로 공원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어디서 달려 이렇게 꾸며질 수 있는 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여지니까 수식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얼마나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더하기가 가능한 애들 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형용사는 일단 명사 수식해준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아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행동이나 느낌을 꾸미면 부사, 명사 꾸미면 형용사. 우리 그럼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하고는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며 명사의 특징이나 수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few, a little, 얘는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어가 붙은 애들은 little 항상 기억나시죠? 불가산과 가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애들 가산과 불가산인데 네, 나중에 살펴볼게요. 셀 수 있는 애들이요. 가산은 가능하다 계산이, 불가산은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이름, 이제 사과나 사람, 뭐 그런 것들 있죠. 사람, 사물 이런 것들. 근데 불가산은 뭐 물이나 액체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럴 경우에 어뢰를 썼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쵸. 뭐 네, 우리 한번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이런 애들은 다 뭐다? 형용사예요.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이게 어가 붙으면 약간 뭐 약간의 이런 뜻이 돼요. 있는 느낌을 강조한 거고요. few나 little은 거의 없는. 네,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억해주고 some, any 다 약간이라는 뜻이죠. many 많은, much 이것도 많은인데요. 다 얘네들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요런 애들은 명사의 특징이나 수량을 특별히 수량을 나타내는 애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고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네, 명사를 꾸며준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까요? I watched the scary movie alone. 그쵸? 나는 난 봤다. 무서운 영화를 혼자. 그래서 명사인데요. 나 봤어 영화를이 기본 문장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영화가 어떤 영화? 이렇게 어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네, 바로 무서운 영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아이. 얘가 뭐다? 바로 형용사다 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명사의 질문을 던져서 어떤에 대한 답이 나오면 바로 형용사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Some student, 몇몇 학생들이 are talking, 현재 진행이죠. 이야기하고 있다. In the class, 교실에서. 자, 여기서 학생들 있잖아요. 주어인 학생 명사죠. 이 명사 중에서 몇 명?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몇? 이렇게 질문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무엇이다?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몇 명의 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몇 명의 학생들. 그쵸? 다음 문장 볼게요. She is wearing. 그쵸? 그녀는 입고 있는 상태이다. wear 기억나시죠? put on이랑 다르게 상태를 나타낼 때 입고 있는 상태다. 뭘 있나요?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바로 이거예요. 크고 알록달록한 어떤 셔츠, 티셔츠라는 명사에 질문이 붙을 수 있죠. 어떤 티셔츠? big and colorful, 그쵸? 크고 알록달록한 요게 바로 형용사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요. 얘네들은 주로 니은으로 혹은 무엇 리을, 무엇 의로 돼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쵸? 네. 잘생긴, 멋진, 힘센. 그쵸?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의, 이런 것을 명사를 꾸며주는 한국어일 때 형용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좀 선생님이 연기를 하나 해보자면, 얘네들은 그냥 그거 하기 전에 동사를요, 뭘로 사용한다고? 형용사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사를, 다자를 형용사, 니은, 리을, 의로 사용하는 아이들로 얘네들이 변해서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는 지금 내가 하는 중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내가 하는 중. 굳이 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으니 하는 중 능동일 때. 그쵸? 뭔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행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그쵸? 아기가요, 스스로 울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아기가 울 땐 어때? 네, crying, 여기 보이시죠? 네. cry, 울고 있는 아기.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기는 is my cousin, 내 사촌이다. 이런 뜻이죠? 자, 아기가 누구를 울려요? 아니죠. 스스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능동일 때 현재 진행으로 동사 ing 붙이면 뭐가 돼요? 울고 있는 그런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와 좀 반대 개념도 있어요. 동사 ed, 대부분 pp 형태가 ed 많이 붙으니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건 ed가 붙어 있으면 뭔가 당한 느낌. 이미 당했어. 이미 당했어. 요런 느낌이야. 누가 해준 결과고 상태를 설명해 주는 느낌이에요. Jake opened. 그쵸? 제이크는 열었다. The locked door. 그쵸? 이게 뭐냐? 잠긴 문이 PP 형태예요. locked, lock인데 보세요. 문이 스스로 잠깁니까? 누가 문을 잠갔어. 그쵸? 당한 상태예요. 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당한 입장일 경우에 PP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The locked door. 자, 한국어는 좀 드문 표현인데, 그쵸? 문 입장에서, 네, 누가 해줬고 당한 상태일 때, 그쵸? 잠긴 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PP 형태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문은 명사니까요. 네, 그래서 얘네들 잘 구분해 주시면 동사의 ing 다시 한번요. 내가 함 혹은 VIED 하면은 PP 형태는 내가 당함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감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다. 현재 분사 동명사 형태는 같아요. 동사 ing.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꾸미느냐예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뭡니까? 당연히 네, 분사인 거죠. 형용사로 사용하는 분사인데 말 그대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자체로 꾸며주는 게 없고 그거 자체가 것으로 해석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무엇이다? 것, 명사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로 단독 사용하는 거. Please stop. 멈춰줘. 무엇을 뭐죠? 뛰는 것. 꾸며주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뛰는 것 이럴 경우에는 동명사로 사용된다는 것, 동사를 명사로 사용할 요거를 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자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excite, shock, 그다음에 surprise, interest 등 현재 분사는 항상 스스로 감정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꼼꼼하게 또 구분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